자, 이게 이제 72시간 다리입니다. 저 귀순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이제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던 72시간 다리인데 지금 북한이 저기로 또 넘어올 수 있잖아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저기를 일단 딱 폐쇄를 해놓은 상태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비상이 걸린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72시간 다리도 폐쇄하고 뭐 거기에 병력들을 전격 다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 병사들이 전격 다 교체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100% 교체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는 귀순병사를 사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사상 검토를 해서 후방으로 쫓아보낼 사람들은 쫓아보내고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대표부 북한인민군 대표인 박명림 소장은 아마 당장 철직될 것이고 줄줄이 그 GOP 차단소, 민경 차단소 여기에 책임자 지휘관들은 대부분 다 숙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안찬희 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황성준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저 북한군 귀순병사가요. 운전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어디 소속의 운전병이냐가 궁금했는데 그거가 좀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면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헌병에 해당되는 거죠. 헌병이요? 네, 지금 경무대라고 하는데 그쪽의 대좌, 그러니까 우리는 대령이죠. 네. 대령의 운전병이 아닌가 지금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출입도 자유롭고요. 다만 그 JS의 근무병은 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황 의원님 말에 좀 덧붙이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좀 근거가 있는데요. 어떤 왜냐하면 근거예요? 72시간 다리를 건너올 때 중간 검문 지점에서 한 번만 잡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 위에서는 한 번도 검문에서 잡히지 않고 쭉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초소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간부의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머리가 사실 빡빡민 머리라고 해서 장교는 아니고 아무래도 하사관급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기자 이제 개성 경무대 소속의 이제 그 대자급, 우리의 대령급의 이제 운전병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개성에서는 저 판문점까지 한 4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4km인데 아무런 검문 없이 쭉 달려오다가 72시간 다리 중간 지점에서 한번 검문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산 지프 신비를 몰고 온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북한 소식통의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 자체가 북한의 이제 그 대작급 간부, 특히 개성 경무대 간부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귀순병사가 그 막 몰던 그 차량 기억하시죠? 지프 차량인데 네, 그렇게 추정이 중국산의 네. 신비라는 차량일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봤을 때 개성 경무대 소속 간부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병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쏙쏙 전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 귀순병사가 이제 의식이 깨어났고 황병규 기자 조금 전에 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사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아, 일반 병실로? 예, 이제 발열 상태가 없고 상태가 호전돼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주말께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호전이 돼서 오늘 옮겨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북한 귀순병사가 의식이 깨어나서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아마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자급, 우리의 대령급 운전병이었으면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 귀순병사와 관련해서 막 들어온 또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이 너무 많아서 속도감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귀순병사를 비상 상황에서 포복을 해서 가서 이 북한 귀순병사를 끌어낸 부사관들 2명 그리고 권영환 대대장인데요. 어제 브록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그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gnized for the commendable role of securing a critically wounded North Korean soldier detected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ithi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carried on 13 November 2017. Victor's life at the estimated incident threatened a 64-year-old armistice. Their actions reflect great credit upon themselves, the unit, the UNCSP-JSA, and on the Rocky-US Alliance. Signed, K. Brooks,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자, 모양도. 공개. 자, 김영, 권영환. 근데 강병규 기자, 저 네. 두 명의 부사관들, 사실 우리가 그냥 부사관이라는 사실만 알았지 신상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좀 네.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송승현 중사와 노영수 중사인데, 송승현 중사는 2010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을 해서요. 2015년에 JSA 대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송 중사를 두고 이제 군 내에서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그러니까 에이스 대원으로 꼽혔다 이렇게 칭찬이 좀 자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노영수 중사도 좀 칭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기 장난감을 조립을 하는 거를 부하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이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16년부터 JSA 경비대대에 이제 복무를 하게 됐는데 예. 이제 군 복무 기간 내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최전방만 골라서 지원을 해서 복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그 TOD 영상이라고 하죠. 열 감시 장비.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장면을 한번 되살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 네, 지금 이제 위에 보이는 게 송승현 중사고 밑에가 노영수 중사인데 두 사람이 낮은 포복으로 귀순병, 오청성 병사를 향해서 이제 가고 지금 이렇게 힘겹게 끌어서 이제 밖으로 이동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뒤에는 권영환 대대장이 사실 엄호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안전하게 귀순병사를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엄호를 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모습까지 저렇게 TOD 영상에 잡혔습니다. 근데 저 두 명의 부사관이 노은지 기자 스스로 이렇게 내가 저 긴급 상황에 투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면서요? 맞습니까? 긴박했던 상황에서의 권영환 그 대대장과의 대화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 권영환 중령이 너희들 자신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두 사람이 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대장님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서 네. 사실은 자원을 해서 이제 계속 복무 중이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고 이번에 이 그 포복 작전에 가게 된 것도 두 사람의 자원이었다 이런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네, 황성준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두 명의 부사관들의 이제 신상도 좀 밝혀지게 됐고요. 그런데 뭐 합당한 그냥 그거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저 작전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휘관들의 문제고, 그러니까 대응의 문제 같은 게 나올 때는요. 저 두 부사관은 굉장히 칭찬을 만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자원에서 간 거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뭐 신상을 공개하는 게 너무 심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것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덴만 작전을 했던 그 부대는 굉장히 특수 작전을 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 안 하는데 물론 저분들도 일반병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경비병이기 때문에요. 저런 이제 용기를 보여준 거 그리고 훈장까지 받았으니까 좀 이렇게 널리 어떤 귀감이 되는 모델로 삼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저 두 명의 부사관 얘기만 할까? 권영환, 중령, 대대장 이야기는 왜 없지? 그러실 것 같아서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언론 인터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었거든요.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JSA 전후회 소속 회원들과 좀 행사가 있어서 만나게 됐다는데요. 네. 그 행사가 이제 84년 JSA 교전에서 이제 장명기 상병이 사망을 하면서 이걸 기리기 위한 추모식 행사였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이제 소회를 밝히고 입을 열었는데 이제 우리의 작전은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만약 국방부에서 우리 측 대처 영상을 공개하라면 모두 다 공개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린 떳떳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예. 이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번 일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뭐라고요? 박원순 대대장이 나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 사안이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당하고 있다라면서 쓴소리를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예, 이제 당시 상황을 좀 계속 물어보는 말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했었는데 일단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자신의 운전병이 본인의 이런 방탄무랑 방탄복을 다 챙겨주면서 끝까지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수행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 대대장이 너는 알겠습니다. 위험하니까 뒤에서 지켜라,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노은지 기자 보면 우리는 지금 뭐 부사관, 중령, 대대장한테 뭐 표창도 주고 하는데
남과 북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이번 사건 이후에. 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던 게 예. 추격을 했었던 그 경비병력들, 북한군 어떻게 됐을까 이거 좀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처벌을 좀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JSA 경비병력들은 장교를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원이 교체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 그 귀순병사가 넘어왔던 72시간 다리는 다리 자체가 폐쇄가 됐다고 해서 예. 우리는 사실 표창을 주고 북한군 전원은 저런 식의 징계를 받는 아주 이제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아, 일반 병실로? 예, 이제 발열 상태가 없고 상태가 호전돼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주말께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호전이 돼서 예, 오늘 옮겨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북한 귀순병사가 의식에 깨어나서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아마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자급, 우리의 대령급 운전병이었으면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 귀순병사와 관련해서 막 들어온 또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그 준비한 소식이 너무 많아서 속도감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한 귀순병사를 그 상황 비상 상황에서 포복을 해서 72시간 다리 중간 지점에서 한번 검문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산 지프 신비를 몰고 온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북한 소식통의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 자체가 북한의 이제 그 대작급 간부, 특히 개성 경무대 간부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귀순병사가 그 막 몰던 그 차량 기억하시죠? 지프 차량인데 네, 그렇게 추정이 중국산의 네. 신비라는 차량일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예. 가지를 조합해봤을 때 개성 경무대 소속 간부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병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그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쏙쏙 전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 귀순병사가 이제 의식에 깨어났고, 황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사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출입도 자유롭고요. 다만 그 JS의 근무병은 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황 의원님 말에 좀 덧붙이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좀 근거가 있는데요. 어떤 왜냐하면 근거예요? 72시간 다리를 건너올 때 중간 검문 지점에서 한 번만 잡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 위에서는 한 번도 검문에서 잡히지 않고 쭉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초소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간부의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머리가 사실 빡빡민 머리라고 해서 장교는 아니고 아무래도 하사관급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 기자 이제 개성 경무대 소속의 이제 그 대자급, 우리의 대령급의 이제 운전병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개성에서는 저 판문점까지 한 4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4km인데 아무런 검문 없이 쭉 달려오다가 자, 이게 이제 72시간 다리입니다. 저 귀순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이제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던 72시간 다리인데 지금 북한이 저기로 또 넘어올 수 있잖아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저기를 일단 딱 폐쇄를 해놓은 상태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비상이 걸린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72시간 다리도 폐쇄하고 뭐 거기에 병력들을 전격 다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북한 병사들이 전격 다 교체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100% 교체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는 귀순병사를 사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사상 검토를 해서 후방으로 쫓아보낼 사람들은 쫓아보내고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대표부 북한인민군 대표인 박명림 소장은 아마 당장 철직될 것이고 줄줄이 그 GOP 차단소, 민경 차단소 여기에 책임자 지휘관들은 대부분 다 숙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안찬희 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황성준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저 북한군 귀순병사가요, 운전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어디 소속의 운전병이냐가 궁금했는데 그거가 좀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면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헌병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헌병이요? 네, 그 지금 경무대라고 하는데 그쪽의 대좌, 그러니까 우리는 대령이죠. 네. 대령의 운전병이 아닌가. 지금 그쪽으로